I see a red apple on a plate in the center of the table. A drawing. 인간과 대화를 주고받고 스스로 판단해 임무를 수행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Great. Can I have something to eat? Sure thing. On it. So I gave you the apple because it's the only edible item I could provide you with from the table.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성능을 좌우하는 건 인공지능 반도체입니다. 지금부터 약 30년은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반도체 성능과 개수가 결국은 생성 인공지능의 성능, 서비스의 성능을 좌우한다. 사실상 모든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AI 시대의 도래로 인해 반도체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국가의 존망이 달린 첨단 무기 체계. 우주 항공 분야에도 필수입니다. 이 때문에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세계 주요국의 보조금 경쟁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You know, we have the power. We have the power to take back any federal funding if companies don't meet these requirements. 기술 격차를 과거에는 민간 기업의 창의와 기술로서 이제 격차를 내고 싶어 했다면 지금은 기업들이 아닌 정부의 보조금의 크기로 기술 격차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50년 역사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 환경에 놓여 있다. 지금까지와 다른 형태의 경쟁이다. 반도체 확보 총력전에 나선 세계 각국의 움직임과 한국 반도체 산업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반도체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전략을 모색해 봅니다. 대만 동부 지역을 강타한 규모 7.2 강진으로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 역시 적자된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계 반도체 제조 공장의 대부분이 지진 위험이 높은 대만과 일본에 몰려 있는 만큼 반도체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달 초 대만 동부 지역에서 25년 만에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 규모에도 관심이 쏠렸지만 전 세계 경제 산업계는 대만의 반도체 기업 TSMC의 피해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대만 강진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반도체는 크게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연산과 추론 등 정보를 처리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이른바 시스템 반도체로 나뉩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크게 설계를 하는 팹리스와 생산을 하는 파운드리로 구분되는데요. 대표적인 팹리스 기업으로는 엔비디아와 AMD, 애플, 구글 등이 있고 파운드리 대표 기업으로는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 반도체 공급망은 미국의 반도체 설계 장비 산업, 한국 대만의 반도체 제조,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기업으로 분업화가 이루어져 왔는데요. 그런데 세계 반도체 산업의 지형을 재편하기 위해 반도체 종주국 미국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다시 자국 땅에서 반도체를 제조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Unfortunately, we produce 0% of these advanced chips now. And China is trying to move away ahead of us and manufacture these sophisticated chips as well. It's no wonder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ctively lobbied U.S. business against this bill.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하면서 두 단어를 썼습니다. 반도체는 인프라다. 산업이 인프라인 거예요. 그래서 산업의 쌀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안보다. 그 반도체 없으면 다른 산업 무너지고 그 무너지면 국가의 기반이 무너진다.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미국의 반도체 지원 및 과학법은 전 세계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건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반도체 시설 건립 및 반도체 연구 개발에 527억 달러, 우리 돈 약 70조 원을 지원하고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25%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보조금 수령 후 향후 10년간 중국 등 미국이 지정한 우려 국가에 반도체 설비를 세우거나 추가 투자를 하면 보조금 전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런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정책의 핵심은 뭐냐면 첨단 기술 산업 부문,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전기, 전기차, AI 이런 부분의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구축을 하고 여기서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펴면서 하는 게 뭐냐면 동맹국들과 파트너 국가들이 미국 중심의 이러한 공급망 구축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미국 내에 공장을 지어라. 그래서 미국에서 반도체를 제공을 하고 공급을 하고 소위 미국 기업화시키는 그러한 정책이란 말이죠. 반도체 공급망의 재편은 미국 정부의 의도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 인텔은 세계 파운드리 2위 기업을 목표로 오하이오 등지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인텔의 역대 최대 규모인 85억 달러, 약 11조 8천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We will enable advance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to make a comeback here in America after 40 years. 파운드리 업계 1위 대만 TSMC는 2021년부터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반도체 생산 공장 2곳을 짓고 있는데요. 미국 상무부는 대만 TSMC에 보조금 66억 달러, 약 9조 1천억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에 화답하듯 TSMC는 애리조나주에 최첨단 2나노 공정을 도입할 세 번째 반도체 공장도 건설할 계획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인텔, TSMC 그리고 지난 15일 삼성전자에 보조금 6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조 9천억 원 규모의 지원을 결정하면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계획과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발표가 일단락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년 본격 가동을 목표로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 공장 건설을 마무리 중인데요. 미 정부의 파격적인 보조금 결정에 반도체 공장 하나를 추가로 건설하고 첨단 패키징 시설과 반도체 연구개발센터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최근 미국 인디애나주에 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공장 건설을 확정짓고 미국 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에 팔을 걷어붙인 중요한 이유로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금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고 첨단 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지금 미국이 최첨단 반도체를 이제 육성하려고 한국과 대만 또 미국의 첨단 기업한테 주려고 하는 보조금이 66조 규모입니다. 근데 중국은 이미 60조 가까운 돈을 이미 줘서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진 거죠.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이제 그 거국 체계 동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반도체 하나만 국산한다. 그 전략을 지금 쓰고 있고 특히 AI, 최첨단 무기 등에서 반도체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면서 반도체는 이제 중요한 국가 안보 자산이 됐는데요. 이런 이유로 미국과 중국 간 반도체 갈등은 미중 패권 전쟁의 핵심으로 부상하며 시간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군사안보 부분에서 이러한 첨단 기술 산업 부문이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AI가 적국의 판단과 적 무기 체계의 움직임과 거기에 따른 아군의 어떤 대응
움직임 같은 거를 아주 신속하게 다 처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그렇게 빨리 수행되는 전쟁 수행 속도가 결국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한 전쟁 수행 능력과 결부되는 반도체 기술, AI 기술, 세미컨덕터, 뭐 6G 기술 이런 거란 말이죠. 미국은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로 D램은 18나노미터 이하, 낸드 플래시는 128단 이상, 로직 칩은 16 또는 14나노미터 이하인 제조 장비를 자국 업체들이 중국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첨단 컴퓨팅 칩, 특정 사양의 슈퍼컴퓨터용 반도체 칩 등도 통제 대상입니다. 최근 미국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등 동맹국들의 참여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중국에 직간접적으로 수출되는 반도체 비중이 60%가량 되는 우리나라는 미중 사이에서 딜레마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있는 반도체도 결국 첨단 제품에 사용되는 제조 장비가 미국으로부터 도입을 해오거나 미국의 기술이 도입된 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국으로부터의 공급이 차단이 된다면 우리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반면에 우리가 만든 반도체에 직접적으로 수출 1위 국가가 지금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급선과 그러한 수요선 사이에서 이제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뭐 이 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쪽과 친해진다든지 어느 쪽과 멀어진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도 조금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제재 강도가 거세질수록 오히려 중국은 반도체 자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은 감히 첨단 반도체를 국산한다는 상상을 못했죠. 근데 문제는 미국이 그것을 브로킹하면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미국이 제재하기 전보다도 엄청나게 더 빠른 속도로 국산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것이, 이게 더 이제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핵심이 되는 이제 첨단 반도체의 경우는 5나노 이하가 되면 이제 EUV 장비를 써야 되는데, 중국이 미국도 국산화를 못하는 EUV 장비를 국산화를 하려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네덜란드 ASML만 하고 있는 그 장비를 중국이 국산화를 시작을 했고, 이미 이제 90나노짜리는 완성을 했고 28나노짜리도 이미 시제품을 만든 걸로 이제 알려지고 있어요. 대만의 TSMC가 일본 기업들과 합작한 일본 현지 법인 JASM의 제1반도체 공장 개소식. 일본 정부가 설비 투자액의 40%인 4,760억 엔, 약 4조 2천여억 원을 지원하고 전례 없는 완공 속도로 착공한 지 불과 2년 만에 문을 열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일본政府は先端半導体の国内製造基盤の整備に向け、前例のない大胆な支援を講じてきました。 반도체 산업의 부활을 노리고 있는 일본은 TSMC의 일본 내 제2 공장에 대해서도 6조 원이 넘는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일본 내 공장을 이제 TSMC 유치를 한다는 것은 소재와 장비의 수요를 더 높이는 거죠.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일본이 유도한 것도 있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공장에 필요한 기술자들을 일본 내에 양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라피더스 아닙니까? 2나노 되는 칩을 이제 직접 일본이 만들겠다. 그걸 이제 야심차게 일본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일본 반도체 강국 탈환을 목표로 도요타, 소니, NTT 등 일본 대표 대기업 8곳이 합작해 만든 라피더스에도 8조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첨단 반도체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라피더스 일본 입장에서는 기술자가 없으니까 해외 고급 기술자들을 유치하려고 아마 혈안이 됐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연봉을 많이 준다는 이제 조건 하에 한국의 기술자들을 유치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죠. 기존에 자국에서만 반도체를 생산하던 TSMC는 미국과 일본, 독일 등 해외 곳곳으로 생산 시설을 확대해 전 세계 고객사에 반도체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계획인데요. 저 대만이 왜 이제 독일, 일본, 미국에다 공장을 짓냐고 그러면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는 대만 자체적인 이제 그런 지진에 불의 고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불안한 것이 하나 또 있고 또 중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공장이 파괴되는 위험 때문에 이제 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의 절대 강자 TSMC. 지금의 결과물은 기업과 정부, 사회적 합의 등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데요. 그래서 1등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기업의 노력에다가 이제 정부의 지원이 같이 맞아떨어지고 거기에 사회적인 합의가 있을 때 세계 1등을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만과 우리를 조금 비교해 보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이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세계에서 2등을 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고.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중국은 보조금을 주잖아요. 예, 그만큼 원가가 낮아집니다. 근데 우리는 보조금을 안 주잖아요. 상대적으로 원가가 높죠. 근데 경쟁은 같은 시장에서 경쟁을 합니다. 그럼 불리하죠. 돈을 못 벌잖아요. 지난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엔비디아 GTC 2024. 2023, generative AI emerged and a new industry begins. 없어서 못 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요가 폭발적인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가속기에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필수입니다. 지난해 40억 달러 수준이던 전 세계 HBM 시장 규모는 오는 2027년 330억 달러로 8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잘 나가는 반도체인 HBM의 산실인 카이스트 연구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발표한 고성능 반도체 설계 전문가로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김정호 교수는 20여 년 전부터 HBM을 연구해 왔는데요. 현재 차세대 AI 반도체를 연구하는 텔라랩을 이끌고 있습니다. AI의 학습 속도를 높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HBM의 성능은 어떻게 고도화되고 있을까요? 생성 인공지능이 되면 모델 파라미터, 학습해야 되는 파라미터가 1000억 조, 앞으로 1000조까지 갈 것 같거든요. 그거를 바로 HBM, 바로 GPU 옆에 있는 메모리에 다 기록해두고 싶은 거예요. 멀리 가 있으면 거기 갔다 오는데 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량을 또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위로 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지금은 뭐 12층, 16층을 목표로 하는데 이게 100층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러면 100층에 있는 아파트 주민이 나올 때도 빨리 나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개수가 또 많아야 되고 속도가 빛의 속도로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스루 실리콘 비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전형적인 메모리는 출입구가 32개, 16개 이런 거를 1024개로 확 늘려버린 거죠. 그러면 GPU하고도 고속도로를 그것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출입구를 나오면 고속도로를 타고 바로 GPU까지 가게. 그러면 GPU도 그 고속도로 터미널을 1024개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HBM 시장의 선두주자인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HBM3를 독점 공급해 왔는데요. 최근엔 5세대인 HBM3E를 세계 최초로 양산해 엔비디아에 납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후발주자인 삼성전자는 최신 세대인 HBM3E부터 시장 탈환을 노리고 있는데요. 업계 최대 용량인 36GB 12단 HBM3E를 먼저 선보이고
엔비디아, AMD 등 고객사 공략에 나섰습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나 AMD나 인텔에서 보면 자기네가 이제 세상의 인공지능 반도체를 제패하고 싶은데 알고 보니까 GPU 성능보다 HBM 성능이 인공지능의 성능을 결정하더라. 아마 그거를 젠슨 황도 알고 오픈AI의 샘 알트만도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깨에 힘줄 정도는 아니지만 이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그래도 서로 협상하거나 주고받을 수 있는 카드가 하나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세계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은 53%로 1위, 삼성전자가 38%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미국 마이크론의 점유율은 9% 정도인데요. 마이크론의 경우 4세대 HBM3 개발을 건너뛰고 5세대인 HBM3E 양산을 선언했습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세계 AI 시장. 향후 AI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HBM의 강자인 우리나라가 상대적 우위에 있다는 전망이 많지만 미국 기업 간 동맹이 강화되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HBM을 한국에만 너무 의존하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지정학적으로. 제 상상의 한 가지는 미국으로 들어와라. 삼성, 하이닉스 보고 미국에 공장 지으라 이럴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마이크론을 키울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한테 돈을 많이 대줄 것 같아요. 반도체 지원금이라는 형태로. 그리고 마이크론은 사람을 모으려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이른바 독소 조항이라고 불리는 여러 조건 때문에 미국 정부가 주는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우려 또한 여전합니다. 보조금을 받는 순간에 4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 접근권. 그래서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그 삼성의 반도체 공장을 검사하겠다고 그러면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디테일한 이제 엑셀 시트로 내야 되는 그 반도체 사업에 관한 디테일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익이 나게 되면 그것을 이제 미국 정부하고 쉐어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4번째 조항은 중국에다는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4가지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보조금 6조를 받는 건 좋은데 중국에서 이제 첨단 공장을 세우거나 이러는 것은 불가해요. 오는 11월 전현직 대통령의 재대결로 치러질 미국 대선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번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의 전략이 바뀌게 된다면 뭐 맨 먼저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것이 IRA를 폐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재정 적자 많이 나는데 보조금을 왜 주냐. 이제 이 논리인데 또 뭐 같이 적용을 하자면 반도체도 일부분은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전략이 바뀌게 되면 우리로서는 이제 또 다른 룸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제 더 큰 족쇄가 올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죠. 미국 자체가 중국 견제에서부터 자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 이 그다른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는 지금 계속 가지고 있죠. 그 이유가 트럼프는 좀 극단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자국 우선주의를 이전에도 했었고 이번에 만약에 대통령이 새로 된다면 다시 된다면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긴장하고 그 부분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각국의 천문학적인 보조금 경쟁에 더해 AI 반도체 시장을 두고 반도체 산업의 지각 변동이 심화하는 상황. 우리는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요? 전 세계적으로 전해 전쟁이 시작됐는데 아직도 우리는 우리가 우리 반도체 산업을 보는 시각 자체가 과거에 머물러 있다. 국방이라고 생각해봐라. 국방. 이게 반도체 산업이 없으면 국가의 경제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다. 더 이상 우리 대기업을 정말 좋은 환경의 대기업이라고 보지 말라. 우리가 지켜야 될 대상이다. 지금 반도체 문제는 한 개, 일개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거의 국가 차원의 문제다. 미국도 그러고 일본도 그러고 중국도 그러고 한국도 그러면 같이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세 국가가 다
국가의 기간 산업 정도로 해가지고 그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도 삼성이나 뭐 SK 하이닉스나 뭐 이런 일개 기업들에게 맡겨놓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반도체 인재 양성과 숙련된 반도체 인력들을 합당하게 대우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결국은 자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인력의 확보죠. 그래서 인력의 확보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그 사이 우리가 40년 동안 닦아놓은 세계 1위의 경쟁력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고급 인재 숫자가 절대적으로 우리가 부족합니다. 중국이나 인도에 비해서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학생들이 이공계에 진출해서 저는 1년에 한 1000명씩 반도체 1000명, 인공지능 분야 1000명, 대학교 1학년부터 석박사까지 국가가 다 장학금 주고 뭐 생활비 주고 걱정 없이 하고 기업에 가서도 미국 실리콘밸리만큼 연봉을 주고. 전 세계 국가 간, 기업 간 치열한 수싸움 속에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 선 한국의 반도체 산업. 정부와 기업이 함께 차별화된 생존 전략을 마련하고 신속히 대응한다면 반도체 전쟁의 최후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